저는 이걸 통해서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을 2배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직장 다니면서 창업을 했다 보니까 자본이 적게 들고 리스크가 적게 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삶의 브랜드로 만드는 브랜더 루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직장 다니면서 창업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것처럼 제가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을 2배 성장시켰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육아휴직을 쓰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기를 재우고 틈틈이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빨리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하지만 제가 실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의 성장이 좀 더디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방법을 좀 다 바꿔보자 생각했어요. 당장은 좀 매출이 줄어들 수 있었지만 실무를 잠깐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을 잘 활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저는 전화 영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잘 몰라서 안 해본 광고가 없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전단지부터 광고, 온라인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모조리 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고를 거의 하고 있지 않은데도 매출이 계속 올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예비 창업가이신 분이시라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원으로 사업을 2배 성장시킨 비결은 바로 블로그예요. 에이, 겨우 블로그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4가지 핵심 방법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판매하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사실 제품이 너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제품의 기능, 성능으로 차별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은 제품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구매하는 시대라고 해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를 할 때 온라인상에 저를 드러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전혀 노출하지 않고 글을 썼어요. 하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씩 노출해서 쓸수록 저와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이 저의 글을 점점 더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저를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저의 서비스, 제품에도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광고성이 아닌 정보성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말만 다르지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광고성이냐 정보성이냐는 듣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누어져요. 예로 들어서 내가 A라는 제품이 궁금해서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점원이 대답하면 이거는 내가 궁금하고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가 되죠. 그런데 내가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원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내게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정보니까 이건 당연히 광고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저도 잘 몰라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말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고 뛰어난가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광고성 글이 된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대신에 사람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예로 들어서 영어 공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추천 채널 등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건 사실 저의 당장의 매출엔 도움이 안 되지만 저는 상세하게 글을 써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결국 저의 서비스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과정이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된 한 가구 브랜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브랜드는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 브랜드예요. 그런데 늘 선주문이 이루어지고 연예인들이 와서 찾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이루게 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과정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완성된 제품을 올리는데 여긴 좀 특이했어요. 자재를 고르는 그 장면부터 실제로 디자인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친근감을 갖게 되고 신뢰감도 갖게 되죠. 우린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전화영어 수업에 대한 문의가 있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데 가끔 저는 거절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할 때 이 수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예요. 예로 들어서 한 학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이가 이미 많은 영어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화영어까지 추가하려고 하셨어요. 아이가 이미 많이 지쳐있는 상태인데 엄마의 마음으로는 하나라도 더 시켜주고 싶은 거였죠.
저는 그분을 설득해서 전화 영어 수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에 아이가 좀 즐겁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분은 결국 신청하지 않으셨는데요. 대신 신기하게도 주변 분들에게 저희 수업을 계속 추천 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돕는 블로그가 되면 내 서비스를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해요. 결국 블로그로 광고하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사업을 5개 정도 크게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객은 우리가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몰라서 잊혀져서 안 오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제 서비스가 별로여서 안 오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말씀 주시는 게 이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내 사업을 한 번만 알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꾸준히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제대로 알고 해야 나에게도 그리고 그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